안녕하세요. 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핫팩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사람에겐 살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의식주인데요. 입고, 먹고, 자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먹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피자나 치킨도 좋지만 따끈따끈한 찌개에 하얀 쌀밥과 반찬이 가득 있는 한식을 가장 좋아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입니다. 이 유학생은 한국의 대형마트 때문에 생활비를 다 써버려서 빈털터리가 될 뻔했다며 글로벌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이름은 마이예요. 저는 1년째 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살던 곳은 인구 20만 명 정도의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완전히 시골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도시도 아닌 중간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대도시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살기엔 불편함이 없고 평범한 도시 정도가 딱 설명하기 적당할 것 같아요. 한국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나라라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우리 마을은 가난한 사람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한국어를 공부해서 한국인에게 물건을 팔거나 한국 회사에 취직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한국을 동경하면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에게 도움을 받아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주민들은 간단한 인사 정도의 한국어는 배우려고 대부분 노력하죠. 저도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고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베트남에 있는 한국계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커다란 꿈을 안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 생활을 너무 아름답게만 꿈꿨었더군요. 제가 한국 생활에서 정말 놀랐던 것은 물가였습니다. 월세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에 놀랐었는데요. 한국에 오자마자 길에서 자야 하나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웠죠. 한국에서는 보증금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미리 내고 월세를 낮게 내는 방식으로 집을 계약하더라고요. 물론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집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월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월세가 비싼 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보증금이 한국보다 훨씬 낮거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베트남의 월세 가격은 도시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배에서 3배까지도 차이 나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지금은 다행히 말레이시아에서 온 친구와 아파트를 공유해서 살고 있습니다. 월세 부담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 가격도 저에겐 엄청나게 비싼 가격입니다. 공과금을 포함해서 매달 4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모든 물가가 조금씩 더 오르는 것 같아서 부담이 되고 걱정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어려운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역시 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한국은 일한 만큼 돈도 많이 주는 나라였거든요. 얼마 전부터 한국어 수업이 끝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제가 받는 돈은 한국 돈으로 15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베트남 돈으로 계산하면 이 돈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얼마 전 호치민에 있는 제 친구가 베트남 기업에 취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받고 있는 월급보다 제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로 받고 있는 금액이 큰 차이가 없었어요. 사실 저도 한국에 오기 전까지 코리안 드림이 실제로 일어날까 했는데 너무 놀라웠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안 받아도 되지만 타지에 있는 제가 안쓰러운지 한국어 수업료와 생활비에 보태라며 부모님께서 용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생활비를 아껴 쓰려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한 거였죠. 물론 공부도 틈틈이 열심히 했어요. 제가 편의점을 선택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과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식사는 편의점에서 빵이나 삼각 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편의점은 맛있는 것이 많아서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아끼면서 공부까지 열심히 하는 제가 기특하다며 편의점 사장님께서는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제품들을 가끔 챙겨주셨어요.
덕분에 룸메이트 친구와 저는 생활비를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소비 패턴은 한국의 대형 마트를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형 마트는 저에게 애증의 공간이에요.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 뻔했던 공간이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대형 마트가 없었더라면 아마 전 한국에 적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한국의 대형 마트에 처음 갔을 때 전 놀라서 기절할 뻔했어요. 룸메이트 친구와 아파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대형 마트였는데 편의점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저는 그날 받은 충격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까지도 근처에 있는 작은 과일 가게 정도는 가봤어도 대형 마트는 처음이었거든요. 함께 사는 말레이시아 친구도 들어가 본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마트는 베트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건물 안에 카트를 주차해 놓는 공간이 따로 있고 본인이 사용한 카트를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더라고요. 바닥도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일단 공간이 넓어서 당황스러웠어요. 베트남에 처음 여행 온 사람들은 대형 마트나 시장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많이 하는데요. 저도 베트남에서 대형 마트나 시장을 이용할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베트남도 어느 일부 지역도 많이 바뀌고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서자마자부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일단 저는 대형마트에 들어가기 위해 가방 보관소부터 찾자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돌아다녀도 보관소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베트남의 경우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쇼핑백을 반입 금지하고 고객센터에 맡겨야 합니다. 또한 백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케이블 타이로 묶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 사람들 모두 커다란 가방까지 들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방을 맡기라고 하는 이유는 도난 방지와 상품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데 모두들 아무렇지 않은 듯 마트로 들어갔고 저와 친구는 불안했지만 가방을 들고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트 앞 충격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청결하고 질서를 정말 잘 지키더라고요. 베트남의 대형 마트나 시장에서 식품이나 잡화가 무질서하게 진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한 상품이 대량으로 쌓여 있고 공간이 협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상품도 종류별로 잘 구분되어 있고 가격표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직원분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물건을 찾기 위해 물어보면 모두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한국 마트 직원들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더라고요. 특히 마트에서는 계속 기분 좋은 음악이 흘러나왔는데요. 분위기에 압도되면서 저도 모르게 물건도 사고 싶어졌습니다. 마치 놀이공원에 놀러 온 것처럼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저와 친구는 마트에서 주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룸메이트는 집에 돌아와 보니 생각보다 너무 많은 지출을 했다는 것에 후회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다른 외국인 친구를 통해 한국 마트는 마감 시간에 가면 세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에 오래 살고 있는 친구들은 마트마다 할인율이 다르다고 하는데 설명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와 룸메이트 친구는 그렇게 과소비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일주일 뒤에 마트를 갔습니다. 한국의 대형 마트는 워낙 크고 넓기 때문에 저번에 안 보였던 상품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도 대형 마트는 있지만 취급하는 물건들과는 상태도 상품도 많이 달랐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대형 마트에서 고기나 채소 같은 식품들을 노출시켜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을 구입할 때 신선도와 질감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노출된 상태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베트남의 기후는 덥고 습한 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식품의 보존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어두는 것보다 바로 판매하는 것이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었죠. 그런데 한국은 식품이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위생관리에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신선식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과일, 채소, 육류, 수산물, 냉동식품 등
다양한 상품의 풍부함과 품질에 감탄했습니다. 과일들은 크기와 모양도 비슷하고 윤기가 나면서 상태까지 좋고 시식을 해보니 심지어 너무 맛있었어요. 어떤 야채의 가격들은 호치민에 있는 야채들과 비슷한 가격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유학생인 제가 사 먹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였습니다. 더 이상 가난하게 매일 저녁을 삼각김밥으로만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동적이었습니다. 고기 코너에서는 닭고기, 소고기 등 고기들을 부위별로 판매하더라고요. 부위별로 판매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싸게 사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고, 친구와 저는 생각지도 않게 오늘 쓸 금액 내에서 고기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소나 돼지고기의 경우 가슴살이나 허벅지 살 정도 두 가지로만 나누고 덩어리 단위로 판매를 하는데 싼 가격에 조금씩 살 수 있어서 훨씬 좋았습니다. 용도별로 찌개, 구이 등 필요한 요리에 구입하는 것을 보고 한국 사람들은 참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가장 놀랐던 코너는 반찬 코너였어요. 반찬부터 찌개용 재료와 각종 도시락 등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사방에서 좋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편의점 도시락에도 감동을 했었지만 이곳의 스케일은 수준이 달랐습니다. 가격도 편의점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정말 모든 반찬을 다 사고 싶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계속 할인 스티커를 붙여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반찬들이 많았습니다. 안 사면 손해보는 것만 같은 기분이 계속 들었습니다. 분명히 사려고 했던 물건이 아닌데 자꾸 담게 되는 것 같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게 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물건을 담게 됐고 휴, 이제 끝났구나 싶었을 때쯤 과자 코너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한국의 과자는 베트남에서도 유명합니다. 편의점에서도 한국의 과자를 지나칠 수 없어 몇 번 사 먹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과자는 절반보다도 더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쯤이면 아시겠죠? 정해진 예산을 이미 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슬프지만 룸메이트 친구와 저는 정신을 차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 달 월급이 나오면 마트에 와서 과자부터 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트 쇼핑은 충격적으로 환상적이었습니다. 점점 마감 시간에 맞춰서 가면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으로 반찬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식 코너의 부활로 즐겨볼 기회도 생기게 되었죠.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직접 해먹는 재미를 느끼는 대신 그만큼 과자도 사서 낭비도 심해지는 것이 문제였지만 그래도 매주 주말마다 친구와 먹는 즐거움과 행복을 기다리며 더욱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한국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정말 한국의 대형 마트는 최고의 공간이에요. 돌아다니다 보니 신기한 코너를 발견했어요. 바로 애완동물 용품 코너가 엄청 크게 보였습니다. 저는 애완동물 용품이 마트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문화가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점점 많아지는 추세여서 저도 기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지만 한국은 차원이 달랐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돌보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향에 있는 가족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익숙해져서 모르는 걸까? 작은 도시에 한국 대형 마트들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을까? 라고 생각했죠.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건 바로 결제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의 대형 마트에서는 모바일 결제라는 것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고객층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최신 기술에 익숙한 듯이 보여서 신기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모바일 결제가 잘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바일 결제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최신 기술에 빨리 적응하고 활용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는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트남의 작은 도시에도 한국의 대형 마트가 생겨서 많은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서 꿈을 가지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한국에 계속해서 살 수 있을까요?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한국 마트에서 장 볼 때 할인받을 수 있는 좋은 비법 같은 것이 있을까요? 생활비를 조금 더 아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사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이 조금 걱정입니다. 한국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데 저의 고민이 오래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숙해서 편리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베트남에서 온 마이 씨의 사연을 듣고 다시 한번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실제로 베트남의 슈퍼마켓에 비해 한국의 대형 마트들은 그 규모가 몇 배나 크다고 합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 또한 한국의 대형 마트에 방문 후에 직원들의 친절함은 물론이고 철저한 위생과 고객 위주의 편리성, 그리고 이미 세계로 알려진 우수한 품질까지 놀라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니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트를 이용하고 계신가요?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마이 씨에게 좋은 방법을 많이 알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소중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핫팩코리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